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병풍에 그려놓은 닭이 꽃기어하고 운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에 기대를 하고 있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현재 손흥민 선수의 조기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성적과 관련해 국내 못지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새해 벽두부터 손흥민 없이 일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해 마지막 날 본머스전을 끝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향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 분데스리가를 지배했던 티모 베르너를 임대에 영입했고, 수비진도 에릭 다이어의 방출과 라두 드라구신의 합류로 선수단이 달라졌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무섭게 이로 영입으로 공격수를 택한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토트넘의 보강 우선순위는 수비로 여겨졌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이번 시즌 12골 5도움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전반기 내내 왼쪽 윙포워드와 중앙 스트라이커를 오가며 실력을 뽐낸 손흥민은 연말에 아주 뜨거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1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린 걸 시작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16라운드에서는 한 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호조를 이어가 에버턴전과 브라이튼전, 그리고 본머스전까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은 카타르 아시안컵에 차출된 손흥민이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알아볼 만큼 복귀 시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에 새해 초반 일정을 함께하지 못하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 고민이 컸던 대목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2024년 첫 공식전이던 벌리와의 FA컵 3라운드에서 16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의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이기고도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느껴 공격수 보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르너를 데려왔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통해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는데 장단점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베르너는 스피드와 연계 플레이의 장점을 통해 데뷔전부터 도움을 올렸고, 슈팅 시도에 적극성도 보여주면서 코너킥도 자주 만들었지만 손흥민처럼 득점을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이날 베르너는 5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문을 향해 날아간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라면 오른발로 가마차 골을 만들어냈을 위치에서 똑같이 시도한 슈팅이 관중석 멀찍이 날아가면서 탄식을 불렀습니다. 슈팅에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후반에는 넓은 공간에서 동료들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는데 무게를 기울였습니다.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크로스를 올리면서 윙어의 움직임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영국 현지는 대한민국의 성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차출된 손흥민이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조별리그 승점 4점으로 16강 진출이 유력하고, 손흥민은 한국이 3대1로 이겼던 바레인전에서는 침묵했지만 요르단과 경기에서는 대회 첫 골을 터뜨렸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시안컵은 6개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도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한다며 한국은 2조 3위 안에 드는 것이 보장됨에 따라 손흥민의 조기 복귀 가능성은 불가능해졌다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토트넘도 손흥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그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차출되기 전부터 최대 6경기에 함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 등 역대급 해외파 진영을 구축하고 있어 카타르에 오래 체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본 풋볼 런던은 아시안컵 16강이 열리는 시기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를 치르고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한다면 2월 3일 에버턴전 전에 손흥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6강보다 훨씬 더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팀이라 에버턴전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하면 2월 11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부터 뛸 수 있다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수건인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한다면 손흥민의 복귀전은 2월 18일 울버햄튼전이 됩니다. 요르단전 충격 무승부로 클린스만호의 당초 계획이 꼬이긴 했으나 손흥민은 가능한 늦게 토트넘에 복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으로 떠나기 전 토트넘 팬들에게 중요한 시기 소속팀 일정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내게 아시안컵은 정말 중요한 대회라고 양해를 구하고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손흥민 때문에 울고 있는 가운데 자랑스러운 한국인 때문에 우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자국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에게 당한 패배의 책임을 선수가 아닌 필립 트루시에 감독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전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고 위로했던 여론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졌습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2023 아시안컵 본선 24개 참가국 중 가장 먼저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이라크와 조별리그 최종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기더라도 16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없게 됐습니다. D조는 이라크가 지난 19일 일본을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2연승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라크는 베트남에게 지고 일본이 최종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이기더라도 아시안컵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오르는 돌풍을 보여줬지만 5년 뒤에는 가장 먼저 짐을 싸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뒤를 이어 베트남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필립 트루시에 감독은 베트남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전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무색하게 전술과 선수 기용에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게 무릎을 꿇은 건 7년 만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 무승부를 거두었기에 인도네시아전 패배가 더 실망스럽습니다. 베트남 매체 보부는 트루시에 감독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 앞서 남은 조별리그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겠다고 과감하게 밝혔지만 트루시에 감독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지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에 졌을 때 선수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베트남이 일찍 귀국해야 했던 가장 큰 책임은 트루시에 감독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매체는 트루시에 감독의 전술과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공을 컨트롤하는 플레이에 실패했고 선수 배치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와 함께 베트남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트루시에 감독에게 돌리기는 어렵지만 트루시에 감독은 자신의 철학과 선수 기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베트남이 2026 북중미 4개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패해 탈락한다면 대다수의 팬들이 트루시에가 경질되길 바란다는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도 트루시에 감독이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일본전이 끝난 뒤 밝은 표정으로 영웅처럼 환호했으며 베트남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의 패배는 선수들의 실수에서 나왔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트루시에가 잘못했고 가장 높은 책임이 있다며 트루시에 감독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트루시에 감독은 나이지리아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면서 주목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축구협회와 갈등으로 프랑스 월드컵 본선을 지휘하지는 못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휘봉을 잡고 조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당시 트루시에 감독은 프랑스 월드컵 개막전에서 조국 프랑스에게 0대3으로 패했지만 이후 덴마크와 1대1, 사우디아라비아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무 1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사임했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은 1998년 일본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도자 커리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일본의 준우승을 견인한 것을 시작으로 시드니 올림픽 8강과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컨페더레이션스컵 준우승 등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트루시에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본선에서 일본이 약팀들과 함께 H조에 편성되는 행운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이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들과 D조에서 경쟁한 점을 고려하면 무난한 조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루시에 감독의 일본은 2승 1무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트루시에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종료 후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후 카타르 국가대표팀과 프랑스 리그앙의 마르세유, 그리고 모로코 국가대표팀을 거쳤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커리어가 하향세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해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지만 부임 초기 경기력과 결과 모두 부진하면서 베트남 언론과 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역임했던 박항서 감독이 너무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매체들은 박항서 감독이 새로 창단하는 3부 리그팀 박린 FC의 어드바이저로 영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을 돕는 DJ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베트남 매체에서 박 감독이 박린 FC 고문을 맡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린 지방의 당서기가 박 감독하고 친한 사이라서 창단식에 박 감독을 초청했다며 축하를 위해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클럽 회장이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제안해서 거절했고 클럽 쪽에서 비상근 형태의 고문이라도 맡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수락 여부를 결정한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박항서 감독을 애타게 찾는 베트남 축구가 과연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베트남 국민들은 여태까지 착각에 산 것 같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 재임 시절 자신들의 선수가 잘해서 국가 대표팀이 잘 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떠난 지금 그들의 실력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는 못할 망정, 베트남의 황금세대 덕분에 이겼고 박항서 감독 연봉을 삭감하라며 난리를 치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베트남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박항서의 체력 훈련 및 피지컬 강화였습니다. 약팀일수록 기본기에 더 충실해야 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떠난 지금 그들은 초심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월드컵 후에도 히딩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제 와서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부디 그들이 베트남 축구의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